어디 뭐 수목원에서 나눠주는 거야? 아니면 처음 봤는데 저런 거? 응? 성주는 뭐야? 성주도 이거 알로에네. 성주는 오늘 뭐예요? 오늘 식목일이야? 왜 이렇게 나무가 많아? 그렇군요. 바로 보죠. 1번부터 불러주는 거 풀어보십니다. 1번 체크해 보시고 3번 4번 세 개 한번 풀어보죠. 시작. 1번 3번 4번. 됐을 것 같은데 그쵸? 같이 한번 좀 볼까요? 1번부터 같이 한번 좀 볼 건데 뭐 have a document랑 have been document는 어렵지 않죠? 위에다가 능동 수동 적어 보시고 have a document가 능동, have been documented가 수동이 되겠죠, 그쵸? 그럼 형광펜관에 형광펜 밑줄 쳐보세요. 바로 뒤에 with의 형광펜 쳐보고 전치사는 당연히 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목적어 될 수가 없죠, 그쵸? 대신에 형용사랑 부사 두 가지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럼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으로서 정답 누구 써주면 되겠어요? have been documented 써주시면 끝나겠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바로 3번으로 넘어가가지고 3번 대술 쓸 거냐 what을 쓸 거냐 이건데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그치? 바로 뒷부분에 형광펜 가로 쳐보세요. when부터 시작해서 그 왼절이 어디까지야? extrinsic reward까지가 왼절이지, 그치? 그까지 형광펜 가로 쳐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여기네. people의 주어, respond의 동사. 근데 가로치고 저거 respond는 자동사야. 외워야 된다, 알겠지? 자동사니까 목적어 없어도 무슨 문장 되겠어요? 완전한 문장 되겠죠, 그렇죠? 정답. 그래서 일단 3번에는 that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단어 한 가지 조금 정리해야 돼. 아까 전에 왼절 안에 보면은 undertake라는 말이 있지, 그치? 노트에다가 일단 적어보세요. undertake 적어보시고 요 단어도 되게 많이 쓰이는 말이야. 외워야 돼요. undertake 하면 이제 착수하다, 시행하다, 실시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undertake 셋 중에 뭐 하나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그거 바로 아랫줄에 보면은 demanding way라고 해서 demanding 부인이 그 demanding에다 형광펜 쳐놓고 얘는 노트에다가 조금 적어보세요.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demand는 요구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얘를 이런 식으로 demanding 이렇게 쓰게 되면 의미가 좀 바뀌죠, 그렇죠? demanding은 뜻이 뭐가 돼야 돼? 요구하는 이것이 아니라 힘든, 어려운 이런 뜻을 가져요. demanding이라는 말은 힘든, 어려운 이런 뜻을 갖고 비슷한 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challenge에다가 ing를 붙인 challenging이 됩니다. 챌린징도 우리가 도전하는 이러시면 안 되고 힘든, 어려운의 뜻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치? 그래서 demanding이나 challenging 이 두 가지 단어는 세트로 같이 암기를 해놔라. 됐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번으로 넘어갈 건데 4번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4번 별표 쳐놓으시고 두 개 나와 있는 단어가 다 중요해. 알겠지, 그치? contribute랑 attribute 둘 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contribute부터 정리를 좀 해볼 건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contribute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돼요. 알겠죠, 그죠? contribute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자동사부터 자동사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뒤에는 우리가 전치사를 붙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contribute를 쓴 다음에 전치사 to를 딱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목적어를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전치사 to가 붙어야 돼. 그래서 이제 contribute to 명사 이렇게 쓰게 되면은 뜻은 이제 목적어를 초래하다 이런 뜻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목적어에 기여하다라는 뜻도 돼요. 목적어에 기여하다.
두 가지 적으세요. 초래하다, 기여하다. 뭐뭐에 기여하다, 뭐뭐를 초래하다.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가 이제 타동사로 쓰이는 케이스인데, 기여하다는 적을까? 초래하다라는 뜻과 기여하다 두 가지의 뜻을 갖게 되고,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져요. 목적어 한 가지를 일단 먼저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치사 to를 쓰고 목적어 두 번째 거를 쓰는 거야.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전치사를 기점으로 해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목적어 원에 들어가는 건 결과가 들어가 줘야 돼. 목적어 원 자리에는 결과가 들어갑니다. 결과. 그 다음에 목적어 to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원인이 들어가게 돼요. 원인. 그래서 contribute to A to B 이렇게 쓰게 되면은 A라는 결과가 B라는 원인에 의해서 초래되게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목적어 1이 목적어 2에 의해서 초래되게 하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는 바처럼 타동사로 쓰였을 때 contribute는 원인과 결과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contribute라는 것 자체가 인과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얘를 일단 첫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친구랑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게 attribute라는 동사가 지금 나와 있죠. 얘도 상당히 좀 중요한 동사야. attribute도. 반드시 다 외워야 돼.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attribute는 자동사로 쓰이지 않는다. attribute는 타동사로밖에 쓰이지 않아요. 타동사로밖에 안 쓰이는데 구조는 조금 비슷해. 목적어 하나를 써주고 전치사 to를 쓴 다음에 목적어 to를 쓰는 구조거든. 그리고 위에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 attribute도 목적어 원 자리에는 결과가 딱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 to를 쓴 다음에 목적어 to 자리에는 원인을 쓰는 거 가능해요. 그래서 attribute라는 친구도 똑같이 첫 번째로는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인과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인과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인과관계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도 같이 외워야 돼. attribute를 우리가 타동사 형태로 썼을 때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한데, 일단 구조는 똑같아요. 목적어 하나를 써주고 전치사 to를 쓴 다음에 목적어 to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결과랑 원인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 원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특성이 들어가요. 특징이나 특성.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전치사 to를 똑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목적어 to를 쓰게 되는데, 목적어 to 자리에 들어가는 건 대상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뜻 자체가 목적어 1을 목적어 to에게 부여하다, 수여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목적어 원이라고 하는 특징을 목적어 to에게 부여하다, 수여하다 이런 뜻이 된다. 그래서 두 가지로 외워야 돼.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attribute는 뭐다? 인과관계의 뜻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저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ttribute가 어떤 뜻을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 특성이나 뭔가 특징과 관련된 뜻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요 두 가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contribute랑 attribute는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돼. 되나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띡 보세요. 4번 봐. 4번 뒤를 띡 보니까 누구 써놨어? 현가편 쳐보세요. to에다가 현가편 치세요. 누가 나와 있어 뒤에? 전치사 to가 있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attribute랑 contribute 중에서 자동사로 쓰이는 건 누구랬니 방금? contribute랬지, 그치? 그럼 해석할 필요 없이 정답은 그대로 누가 돼야 돼? contribute 딱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그치?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필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 그 다음 한 가지 더 정리해야 되는 게 5번 아래줄에 가서 approach 보이니? 현관펜 치세요. approach 현관펜. 그 다음에 얘도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approach to 명사 적으세요. approach to 명사. to를 쓴 다음에 뒤에다가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때 to가 전치사 to라는 소리겠죠, 그쵸? 뜻은 뭐냐? 명사를 하기 위한 방법. approach to 명사, 명사를 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approach를 쓰고 to를 쓴 다음에 뒤에다가 뭐 쓴 거야? enhancing 이런 식으로 동명사 형태로 써준 거지. 됐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9번 체크해 보시고요. 10번 두 개만 풀어볼까요? 9번, 10번 시작. 노맨 이즈 온 아일랜드라는 이거 시 내가 읽어본 것 같은데 혹시 읽어본 사람? 이거 그거 얘기 아닌가? 감자 캐는 얘기 나오는 거? 노 아이디어? 맞지? 규민아 맞지? 모르겠어요? 아는 시 뭐 있어요? 한용운 제발 이러지 말고. 서시, 윤동주. 서시가 윤동주. 윤동주가 감옥에서 죽었나? 그쵸? 승수는 15조에 보들레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보들레르? 뭐라 했어? 못 들었어. 뭐라 했어? 한용운? 한용운 씨 뭐 좋아해요? 님의 침묵? 님이 누구야?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아닌가? 그렇죠? 님이 맨날 누군지 고민하잖아 우리는. 후보자가 3명이었나? 뭐였지? 또? 진짜 연인. 또? 하나님인가 무슨 불교인가 그거 아닌가? 그 사람 불자 아닌가? 부처. 셋 중에 하나예요? 왜 해석은 이게 몇십 년 동안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 때랑 똑같은 것 같은데 3개가? 네 번째 영화 없어요? 3개가 다예요? 그래요? 왜 침묵한 거예요? 상황? 무슨 상황? 암울한 상황? 민족의 암울한 상황? 그렇군요. 보들레르라는 시인 아세요? 보들레르? 관심 없어? 보들레르 관심 없어요? 왜 관심 없어? 시에 관심을 좀 가져. 악의 꽃이라는 시 안 읽어봤어요? 악의 꽃? 나도 시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해. 근데 그 보들레르 시는 굉장히 좋아요. 나는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데카당스적인 느낌이 있어. 죽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난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죽음에 관심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관심 있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생명? 오늘의 하루? 어제 내가 우연히 영화 그거를 다시 봤어요. 파수꾼. 본 사람? 뭐야 그럼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뭐 봐요 여러분? 파수꾼 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안 봤어 파수꾼? 이재훈 나오는 거. 이재훈은 누군지 알죠? 이재훈 뭐 나왔어 또 영화? 모르는 것 같은데 이재훈 영화 뭐 나왔지? 파파로티 핵망한 영화. 성공했나 그거? 망하지 않았나? 망했을 거야 아마. 그 한석훈과 같이 나오는 거 그치? 뭔지 알죠? 그 영화 되게 좋아요.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영화의 아니지 그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어쨌든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죽음과 관련된 그런 얘기란 말이야. 누가 죽는지는 얘기 안 해줄게. 근데 뭔가 이재훈이 죽을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 들지. 그래서 이제 죽음과 관련된 얘기인데 학창 시절에 대한 얘기. 학창 시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은 한번 보세요.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차라리 밥 먹을 때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고 그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라도. 알겠지? 영화 이름 뭐라고 규민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파파로티는 핵망한 영화라니. 그거 보면 안 된다니까. 파파로티가 아니라 뭘 보라 했어? 파수꾼. 파파로티는 보면 안 돼. 응? 그거 무슨 조폭 나오는 이상한 영화란 말이야. 그런 교육적이지 않은 영화 보면 안 되지. 응? 알겠지? 근데 파수꾼이 여러분 볼 수 있나 모르겠네? 18세인가? 아닐 거야. 뭐 잔인한 장면이 없어. 뭐 애들 막 때리고 막 욕하고 이런 건 다 나오잖아. 어떤 영화든지.
됐죠? 그 정도는 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 한번 보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규민아? 파수꾼. 파파로티가 아니고 파수꾼을 보세요. 뭐 어디 갔어? 네, 그 다음 계속 보죠. (9번) 자, 대을 쓸 거냐 왓을 쓸 거냐 이게 지금 질문인데 바로 뒤에 거 표시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위에다가 주어 표시해 보시고 need to have까지는 뭐 동사라고 보죠. 그 다음에 self belief를 목적어라고 잡으면 되겠네. 완전한 문장 되니까 당연히 9번의 정답은 that.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단어 한 가지만 좀 보면은 거기 6번에 reluctant라는 말 보이죠, 그렇죠? reluctant 뜻이 뭐죠? reluctant 꺼리는, 싫어하는 이런 뜻입니다. 적으세요. reluctant 꺼리는, 싫어하는. 나머지 것들은 딱히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10번에 나와 있는 단어만 좀 정리를 해볼 건데 succeed라는 단어 좀 적어보죠.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succeed. 이런 단어도 간단한 단어인데 좀 꼼꼼하게 외워놔야 돼. 왜냐하면 succeed도 똑같이 자동사랑 타동사 두 가지가 다 쓰여. 그러면 일단 자동사로 쓰였을 때 우리가 succeed는 전치사를 써줘야 될 건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전치사는 at입니다. 그래서 succeed를 쓰고 뒤에다가 at를 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목적어를 딱 써주면 되죠. 그러면 succeed의 뜻이 우리가 아는 성공하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제 succeed가 타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전치사를 당연히 안 쓰겠죠. 전치사를 쓰지 않고 뒤에다가 목적어를 바로 써줘야 되고 이때가 뜻이 뭐예요? succeed 목적어 하면은 계승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계승하다. 물려받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계승하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succeed를 두 가지 형태의 형용사로 만들어내요. 첫 번째가 이제 successive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successful이 되겠죠. 어미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sieve나 ful이나 전부 다 품사는 당연히 형용사가 돼야 되겠지, 그치? 형용사. 그래서 successive는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의 뜻에서 만들어져서 연속적인 이런 뜻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successful은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의 뜻에서 만들어져서 성공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자동사일 때 전치사를 at를 쓴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형용사 두 가지 중에서도 at를 쓰는 경우는 누구겠어요? successful이겠죠, 그치? successful일 때는 우리가 뒤에다가 전치사 at을 같이 이렇게 붙여줄 수 있지.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해석할 필요 없이 바로 정답을 좀 구해낼 수가 있었어야 돼. 지금 10번 얘기거든. 바로 뒤에 현가편 쳐볼래? at에다가 현가편 쳐보시고 그럼 전치사 at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누구 쓰면 되겠니? successful 쓰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리해야 되는 게 10번 왼쪽에 가보면 if we are to be 이거 보이죠, 그쵸? 현가편 쳐보세요. if에다가 현가편 쳐보고 그 다음에 are to에다가 현가편 치시고 그 다음에 note에다가 따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적어보세요. 지금 기본적인 구조가 비동사인 are를 쓴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에다가 투부정사를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뜻이 5가지가 돼요. 비동사를 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5가지의 뜻을 갖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뜻은 그냥 기본적인 뜻. 원래 투부정사의 뜻이 뭐예요? 뭐뭐하는 것 이 뜻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비동사 투부정사는 그냥 뭐뭐하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특이한 뜻을 우리가 4가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 특이한 뜻 4가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요 4가지를 우리가 합쳐가지고 이제 흔히 비투용법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의미가 원래는 이제 뭐뭐 하는 것이다 요걸로 이제 끝나야 되는 것인데 무슨 소리야 방금? 제한이지. 심호흡. 기합. 아니에요? 뭐지? 잘못 들었나? 누가 기합 넣었잖아. 밑에 책에서 된 건가? 잘못 들었다? 뭐야, 뭐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좀 요즘 내가 좀 많이 힘들어요. 힘들다는 표현 좀 이상하다. 피곤해요. 피곤해 보이지 지금? 오늘은 좀 덜 피곤한데 어제는 진짜 완전히 핵 피곤한 날이었어. 그래갖고 어제 좀 피곤했었는데 그래서 막 헛것이 어제도 그래서 이상한 거 봤다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한테는. 어제 그 자다가 이상한 거 봐가지고 이게 진짜로 본 게 아니라 약간 좀 가위 눌리듯이 가위를 눌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가위 눌리듯이 가위가 눌렸어. 그래서 진짜 고통스러웠어 어제 저녁에. 어제 그 딱 3시 반쯤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막 그 한기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 어제 개 더웠잖아. 습하고. 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 한기가 샥 느껴지는. 왜 웃어?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래갖고 어제 자다가 너무 갑자기 한기가 느껴져가지고 진짜 획 돌아봤다니까.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오늘 지한이도 아마 느낄 거야 새벽에. 축하해야 알겠죠? 느끼면 나한테 문자 보내. 느꼈다고. 알겠지, 그치?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또 돌아보면 안 돼. 응? 그냥 돌아보지 말고 다시 이불을 감싸 안고 자세요. 알겠죠, 지한아? 그래서 어제 나는 너무 호기심 때문에 돌아봤지만 Curiosity kills the cat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치? 호기심이 강아지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고양. 왜 이렇게 좀 이상하다, 그치? 왜 앞에 고양일까? 강아지 죽이면 안 되나? 참 이상한 말이 많아 영어에는, 그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4가지의 뜻을 비투용법이다라고 부르는데 이건 좀 외워줘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의무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예정의 뜻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가능성의 뜻이 있고, 다섯 번째가 추측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뜻이 다 있는 거지, 그렇지? 의무의 뜻이 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 이 뜻이고, 예정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4가지의 뜻을 가르쳐서 우리가 비투용법이다라고 부르니까 비동사를 쓰고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이런 4가지 뜻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형태는 뭐였냐 이거였지. if를 쓴 다음에 주어를 쓰고 비동사를 쓰고 투부정사를 쓰는 케이스. 이것도 되게 유명한 표현이에요. if 주어, be 투부정사. 이래버리면 뜻이 주어가 뭐뭐하기 위해서는, 주어가 뭐뭐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뜻이 돼요. if 주어, be 투부정사. 주어가 뭐뭐하기 위해. 됐니? 그래서 우리가 10번에서도 바로 왼쪽에 if we are to be successful at anything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무엇인가에 우리가 성공적이기 위해 이러면 되겠지. 그래서 이때 if는 뭐뭐 라면의 뜻이 아니다. 알겠니? if 주어 be 투부정사 할 때 if는 뭐뭐하기 위해의 뜻으로 처리가 돼야 돼. 오케이? 됐어요?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됐으면 다음 넘어가서 계속 풀어보죠. 11번 체크해 보시고 13번 14번 15번 4개 풀어보시죠. 시작. 됐나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거부터. 11번은 우리가 좀 해석을 해줘야지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컴플리멘트는 뜻 아시죠? 그렇죠? 보상하다, 보완하다 이런 뜻이고, 얘는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하죠. comprehend는 현관펜 쳐놔볼래? comprehend. 얘는 좀 우리가 꼼꼼하게 기억을 해놔야 돼.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comprehend 좀 적어보고, comprehend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당연히 이제 com에다가 전미사 prehend를 합쳐놓은 거거든. 접두사 com에다가 전미사 이제 prehend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인데, prehend라는 말은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grasp의 뜻이에요. grasp. 이 grasp라는 건 붙잡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뭔 뜻이 있니? 이해하다의 뜻이 있어요. 몰랐으면 적어. grasp라는 것 자체가 붙잡다의 뜻도 있고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com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com의 뜻은 뭐예요? 당연히 함께 이 뜻이지.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보게 되면은 함께 무엇인가를 grasp를 한다. 이게 원래 기본적인 comprehend의 뜻이야.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comprehend의 뜻은 이해하다라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걸 좀 잘 기억해야 돼. 왜냐면은 방금 내가 접두사가 함께의 뜻이 있다라고 했잖니. 그러면 이해하긴 이해하는데 그냥 이해하는 건 아니겠지. 왜냐면 이해한다는 뜻이 다른 단어도 많잖아. 예컨대 understand 이것도 있잖아. 이미 이해하다가. 굳이 또 만들어낼 필요가 없지. 그러면 comprehend의 뜻은 기본적으로 함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comprehend를 써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왜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빨리빨리 적으세요. 우리가 이 comprehend에서 형용사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comprehensive예요. 그럼 이런 단어를 조심해야 돼.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단어라는 게 무슨 단어라면 예컨대 이런 거야. 우리가 effect라는 단어 배웠지 지난주에, 그치? effect의 뜻이 영향이란 뜻이었어요. 근데 동사 뜻은 뭔 뜻이 아니라 그랬어? 영향을 주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지. 그런 단어가 조심해야 한다는 단어지. 오케이? comprehensive 같은 거 딱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이해하는 뭐 이런 뜻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 뜻이 없어요, comprehensive는. 그래서 잘 외워야 돼. comprehensive는 이해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고 comprehensive의 뜻은 뭐가 돼야 되냐?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저 주황색의 뜻이 만들어져서 종합적인이라는 뜻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comprehend라는 말 자체가 단순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종합해가지고 이해한다 이 뜻이기 때문에 comprehensive 이래버리면은 종합적인의 뜻이 된다라는 거. 자, 됐으면 문제 봐보세요. 첫 줄에 paradigm 뜻 적어봐. paradigm. paradigm이 뭐니? paradigm이. paradigm을 바꿔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잘 안 들어볼 법한 단어 아닌가? 일상생활에서 친구들 중에 paradigm을 바꿔 지하나 뭐 이런 얘기 하는 애 있어요? 왕따 아닌가 그러면 거의.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누가 써요? 잘 안 쓰죠, 그렇죠? 이게 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1세기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약간 좀 인기를 끌게 만들었다는 말은 좀 그렇고 뭐라 해야 돼? 그거 좀 유명하게 만든 단어가 패러다임인데 뭐라고 표현할까? 세계관 뭐 이 정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패러다임을 전환하세요 이 말은 익숙한 방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완전히 참신한 방식으로 바라봐라. 이게 패러다임의 뜻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게.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됐을 것 같고 바로 해석해 볼게요. 여기 잘 봐. 아카데믹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니? 학업적인 컴퓨터 공학. 이게 무슨 말이겠어?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뭐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럼 보세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컴퓨터 공학에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도와주지를 못한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기술 전문가들이. 그럼 질문. 기술 전문가들은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야?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야?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배우는 컴퓨터 과학에 대한 그 얘기가 뭐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생활에 있는 진짜 전문가들이 뭔가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정답은 일단 comprehend가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13번 넘어간다. 자, which를 쓸 거냐, where를 쓸 거냐. 근데 뒤에 현관펜쳐, hold에다가 현관펜쳐. 이 단어는 좀 잘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 법한 hold의 뜻은 당연히 붙잡다. 그 다음에 또 알 법한 게 뭐 있어요? 개최하다 뭐 이런 거는 아시죠, 그렇죠? 대회 같은 걸 열다 할 때도 hold를 쓰잖아, 그렇지? 근데 hold의 뜻 자체가 적용되다라는 뜻도 있어. hold가 적용되다. 그리고 가르치고 자동사라고 적으세요. 자, 그러면은 it might hold 요 세 개 단어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니까 13번의 정답은 누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다? where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14번으로 갑니다. mathematics 주어 표시하시고 cannot provide 동사 표시하시고 old necessary analysis가 목적어 딱 되겠죠. 완전한 문장이네. 14번의 정답도 where.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니다. assemble 뜻 적어요. 조합하다, 조립하다. 옆에 나와 있는 assumption 뜻이 뭐예요? 추측, 가정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둘 중에 명사는 누구야? 뒤에 거지. 오케이? 그럼 앞에 이미 뭐가 있니? make라고 동사가 있네, 그렇죠? 정답은 그대로 누구 쓰시면 되겠어요? assumption 쓰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7번 체크해 보시고.
20번, 21번 세 개 한번 풀어보시죠. 시작. 됐나요? 됐어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오케이? 그럼 보세요. 두 번째 줄에 현가편 쳐볼래? Over little great importance 현가편 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내가 맨날 강조를 드리는 건데,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원리는 이래요. 야, 전치사라는 거를 쓰면은 뒤에 반드시 뭐가 딸려 나온다 했어요? 목적어. 그래서 전치사 목적어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서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얘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뭐 앞에 무엇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오브를 쓴 다음에 뒤에다가 뭐라고 써놨어? importance라고 딱 써놨어. 그럼 잘 들어. 해석이 두 가지로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첫째, of importance라는 말은 중요성의. 돼요, 안 돼요? 되지 당연히.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바에 따르게 되면은 of라는 게 전치사고 importance는 뭐야? 명사네. 그럼 of importance가 하나의 뭐처럼 쓰일 수도 있어야 돼. 형용사 아니면은 부사처럼 쓰일 수가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of importance라는 말을 그냥 뭐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important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Something important. 같은 말은 뭐야? Something of importance. 오케이? 어떤 느낌이야? 이쪽을 잘해야 돼. 전치사 명사를 하나의 형용사나 부사처럼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17번으로 가보시게 되면 suspect랑 sustain이라고 쓰는데 현가편 쳐보세요. sustain 현가편 쳐보시고, 아마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금요일날 우리가 배웠던 단어가 attain이랑 retain이었던 거 기억나니? 오케이? 적어봐봐. 일단 첫째로 지난주 금요일날 배웠던 게 attain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retain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attain은 간단한 뜻이었죠. 그렇죠? 얘는 뜻이 뭐였어? 얻다, 획득하다. 그런데 retain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지금 접두사 re를 써놨는데 re라는 말 자체가 다시의 뜻이 있다 그랬지, 그치?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그때? attain은 한 번 이루어지는 거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한 번 이루어지는 거지, 그치? 내가 제한돼서 뭔가를 얻다, 획득하다 이 뜻이잖아, 그치? 근데 retain의 말은 re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가 뭐가 돼야 돼?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얻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뭐라 그랬어, retain의 뜻은? 보유하다의 뜻이라고 했지, 그치? 가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retain의 뜻은 보유하다의 뜻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단어는 누구냐? sustain이라는 단어인데 외우세요. sustain이라는 단어는 지탱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지하다, 지탱하다. 네, 그래서 attain, retain, sustain 전부 다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번으로 가셔가지고 20번에 일단 현가편 밑줄 쳐놔. In an optimal manner 현가편 쳐. In an optimal manner. 그 다음에 얘도 노트에다가 적는다. 이 표현은 되게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꼭 외워줘야 되는데 in a 형용사 manner. 뜻도 적으세요. 형용사한 방식으로.
인어 형용사 매너 되게 많이 쓰여. 형용사한 방식으로. 지금 나왔던 문장에서는 옵티멀이라고 썼잖니, 그치? 옵티멀 뜻이 뭐야? 최상의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면 이런 옵티멀 매너 그대로 뜻이 뭐겠어요? 최상의 방식으로. 됐니?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번은 지금 이런 옵티멀 매너가 당연히 목적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정답은 누가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수동으로 be used 들어가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다음 21번에 별표 쳐놓고. 자,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아. 선생님 잠깐만 봐보세요. end랑 ending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당연히 end는 동사, ending은 동사 아니다. 됐죠? 그쵸? 한 문장에 동사가 한 개 있어야 된다. 그걸로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두소까지가 묶여서 도주를 수식하겠고. 됐니? 그리고 난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면 되니까 정답은 그대로 누구 쓰면 되는 거야? end 써주면 되겠네. 됐죠? 그리고 이 표현을 외워야 돼. 현가편죠? end up becoming 에다 현가편 주시고.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거예요. 적어보세요. end up을 쓴 다음에는 외워야 돼. end up을 쓴 다음에는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동사 ing를 쓴다라는 걸 외워야 돼. 됐니? end up 뒤에는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뭘 쓴다? 동사 ing를 쓴다라는 거. 뜻은 뭐예요? 결국 ing 하게 되다. end up 동사 ing 뜻도 적어 여러분들은 결국 ing 하게 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를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end up을 쓴 다음에 뒤에다가 전치사 with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 end up을 쓴 다음에 전치사 with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with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동명사를 잘 안 써요. 알겠니? 동명사를 잘 안 쓰고 그냥 명사를 많이 써. 이렇게 end up with 명사. 그러면 뜻이 뭐냐? 결국 명사를 해내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 많아. 결국 명사를 해내다, 획득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야 나는 결국에 성공했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 I end up succeeding. 그렇죠? end up 쓴 다음에 ing. 아니면 with를 쓰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I end up with success. 이렇게. 오케이? 동명사를 쓰든지 아니면 명사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고. 됐니? 그래서 21번에는 됐고요.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서 현관편 쳐볼래? has to be taken as 현관편 쳐. 찾았어요? 자, 그러면 질문 내가 해볼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 중에서 기억을 잘 되새겨야 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 중에서 우리가 refer라는 말을 배웠어요. 기억나요? 그렇죠? reference는 일단 뜻이 뭐였죠? 참고, 언급. 오케이? refer라는 말은 자동사였어? 타동사였어? 자동사. 그래서 뒤에 뭘 붙여야 돼? 전치사 to. 그래서 refer to 명사 하면 뜻이 뭐였죠? 참고하다, 언급하다. 됐니? 근데 refer to 목적어 as, 보어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지 내가. 그럼 refer to의 뜻은 뭐로 바뀌었어? 여기다의 뜻으로 바뀌었었죠. 그렇죠? 안 적어도 돼요. 지난주에 다 배웠던 내용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얘랑 이제 비교했던 게 infer였던 거는 기억나니? infer는 추론하다라는 뜻.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take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take를 일단 우리가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목적어를 쓴 다음에 as를 쓰고 보어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as가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면은 as가 나타나게 되면은 take의 뜻을 취하다, 가지다 이래버리면 안 되고 이때 take의 뜻은 refer to의 뜻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regard의 뜻으로 쓰이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다의 뜻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는 얘를 수동태로 써가지고 뭐라고 쓴 거야? Life has to be taken as 이렇게 써놨잖아. 그럼 뜻이 뭐겠어요? 삶은 뭐뭐로 여겨져야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취해줘야 된다,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어? 됐니? 됐나요? 지금 방학이지? 요즘 그 날씨가 이렇게 눅눅해서 난 되게 일어나기 힘들던데 나만 그런 건가? 너도 그러니? 그렇죠. 이거는 보편적인 현상인 거죠.
기압이 너무 낮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맞나? 모르겠네. 기압은 안 바뀌나? 지구과학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야? 그럼 얘기해 봐봐. 이런 날은 기압이 낮다 높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비가 많이 오려면 저기압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맞네. 저기압이겠네 지금. 그럼 나는 저기압이라 가지고 지금 잠이 많이 오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더워서 그런 거예요? 어두워서 그렇다고? 어디가? 아, 비 와서 어두워서 그냥 잠이 많이 온다고? 개소리인 것 같은데? 과학적인 얘기예요? 아, 그래도 개인 경험적인 토속신앙 같은 거?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나는 되게 요즘 힘들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을 막 억지로 줄이려고 하지는 말고, 한 인간이라면 7시간은 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6시간, 7시간은 자야 될 거야. 아마 6시간, 7시간 정도 자야 되니까 6시간, 7시간 자고 깨어있을 때 활발하게 행동을 하세요. 네? 알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깨어있을 때 시간을 최대한 많이 써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시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26번 체크해 보시고 28번 네, 두 개 풀어보시죠. 26번, 28번. 아, 소리. 25번도 푸셔야 된다. 25번도 같이. 자, 됐니? 25번부터 일단 좀 같이 좀 보시면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됐어요? 네, 같이 보죠. 25번부터. exception이랑 exercise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외워놔야 돼.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exercise the right 이렇게 적어봐. exercise the right. 이게 되게 원래 많이 쓰이는 말인데 exercise라는 말을 쓰고 뒤에다가 right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right가 권리 아니니, 그치? 이때 exercise는 운동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게 아니라 행사하다라는 뜻이 돼요. 행사하다, exercise the right. 저 표현 하나로 외워놔. 지금 얘도 마찬가지인데 exercise라고 쓴 다음에 뒤에다가 지금 freedom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자유를 행사함 이렇게 가는 게 좋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었는데 잘 봐. 위에 나와 있는 exercise는 지금 동사죠, 그렇죠? exercise 자체가 동사로 쓰이고 있는 경우고 만약에 내가 얘를 명사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the exercise 이렇게 쓸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지, 그치? 동사를 명사로 바꿨을 때 다시 동사를 명사 형태로 썼을 때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을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을을을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전치사 누구를 쓰고 오브를 쓰고 쓴다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exercise라고 쓰고 전치사 오브를 쓰고 목적어를 써주게 되면은 뭐뭐를 행사함이라는 명사로 되겠지. 그래서 동사를 이제 우리가 명사 형태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특히 전치사 오브를 써가지고 을을의 뜻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25번에서는 exception이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이게 있어. 노트에다가 적어봐. 전치사 to를 쓰고 to the exception of something 이렇게 많이 써요. to the exception of. 그러면 그대로 뜻이 뭐야? 뭐뭐를 제외하고 이 뜻이 되지.
됐니? 자, 그다음에 25번 바로 아래줄에 가가지고 impose라는 말 보이지, 그치? impose 뜻 적으세요. 부과하다 이 뜻이야. impose 부과하다 단어 외우시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줄에 형광펜 별표 치세요. subtle 형광펜 별표 쳐. subtle.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따로 적어. 얘는 subtle 적어보시고. 원래 이제 우리가 사전을 찾게 되면 subtle의 뜻은 미묘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미묘하다라는 말은 겉으로 봤었을 때 얘기야. 알겠니? subtle의 뜻은 겉으로 봤었을 때는 미묘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거대한 거를 나타낼 때 우리가 subtle를 써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게? 됐어? 겉으로 봤었을 때는 미묘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굉장히 크고 거대한 거. 이걸 이제 우리가 subt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는 subtle이랑 같이 쓰이고 있는 형용사가 누구야? pervasive지. 형광펜 쳐봐. pervasive. 이 pervasive라는 뜻 자체가 만연한, 뭔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이 뜻이거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미묘하다라는 말이라는 뜻이 subtle의 뜻이라면은 pervasive랑 반대되는 뜻이잖아. 내가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되니? subtle이라는 말이 미묘한이라는 뜻이라면은 pervasive랑 같이 쓰일 수가 없지. 오케이? 그래서 subtle의 무슨 뜻에 초점을 둬야 돼? 실제로는 강하고 장대하다라는 뜻에 초점을 둬야 pervasive랑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 subtle은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니까 반드시 기억을 잘 해놔야 돼. 됐니? 그래서 pervasive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26번이다. 이거 이미 배웠지? arise랑 arouse 공통점은 뭐야? 둘 다 뭐를 나타낼 때 쓴다 그랬어? 상태. 기억나죠? 그렇죠? rise, raise라는 차이점 기억나실 것이고 arise는 자동사고 arouse는 타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정답은 그대로 누구 써주면 될 거예요? arise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28번으로 가기 전에 28번 바로 위에 줄에 형광펜 별표자 deny 형광펜 별표자. 정신을 좀 바짝 차리세요. 응? 그만 이제 졸고 2교시니까 벌써. 응? 그만 졸고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수업을 들어야 돼. 이게 지금 학교를 다닐 때도 피곤하고 방학 때도 피곤하고 항상 피곤한 것인데 어쩔 수가 없거든. 응? 원래 항상 인간은 피곤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항상 끝까지 잘 완수를 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 알겠니? 에?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듣겠다라는 사실을 아침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잘 시간 배분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어물쩡 하다가 10시 끝나고 난 다음에 밤새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맨날. 다 이유가 있어요. 다음날 또 피곤하고. 그래서 나는 항상 제일 이해가 안 되는 클래스 중에 한 가지가 수업 들을 때 조는 사람들, 수업 들을 때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가 안 돼. 에? 이 반증이거든, 정확하게. 뭐에 대한 반증이냐? 내가 하루 일과를 똑바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정확한 반증이. 그래서 항상 똑같아. 수업 시간에 항상 신경질 나게 하는 사람은 항상 재수해. 불변의 법칙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수업 자체 내용이 중요해서 그거라기보다도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수업 시간에 계속 뭔가 이렇게 꼼지락거리고 이런 인간들 있잖아, 그치? 그 집중이 안 된다는 표시잖아, 자기 나름대로의. 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재수한다고. 왜? 시간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내가 네 하루를 24시간을 뜯어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 안 봐도 뻔하다란 말이 있잖아요, 원래. 에? 딱 그런 케이스지. 그래서 중요한 거에는 집중할 수 있고 덜 중요한 거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덜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는 거야. 응? 무슨 핸드폰을 한다든지 이따위 하면서 시간을 자꾸 쓸데없이 보내니까 중요한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딸리는 거지. 그리고서는 또 죄책감 때문에 10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큰일 났다. 아무것도 안 해놨네. 응? 밤새 가지고 해야 되겠다, 병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공부를 못 하는 거지. 맨날 그렇게 살아왔잖아. 아침부터 뭐 했는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8시 반이 넘었잖아. 에? 그럼 안 되지. 내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계획적으로 살되 자꾸 까불지 마세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게 시간대별로 뭘 하겠다라는 걸 세우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에? 아침 9시에 뭐하고 10시에 뭐하고 11시에 뭐하고 12시에 뭐 개뿔 그거 되겠냐고. 절대로 안 돼요. 그 시간표가 아니야. 중요한 시간표는 딱 그것만 지켜야 돼.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딱 2개만 정해야 돼요. 그게 성공적인 방학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자야 돼.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숙제도 다 밀렸는데 자야 돼. 책임을 져야 돼. 병신 같은 자기 하루에, 병신 같은 자기의 모습에 책임을 져야지. 네? 여러분들은 자꾸 그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하루 동안 쥐뿔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다음에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잠시간 줄이면서 이제 까부는 거지. 그럼 다음날 또 피곤하고. 응? 알겠죠? 오늘부터 딱 지켜. 아무리 내가 공부를 못했어도 무조건 이 시간에 잔다. 그 시간을 딱 정해야 돼. 고3 때 나는 3시 반이었고 그게 잠자는 시간이. 나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은 이제 7시였던 거죠. 3시 반, 7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켰어. 3시 반, 7시. 자기만의 그 생활 패턴을 찾아서 그 시간을 정해야지. 괜히 계획표 쓴다고 까불지 좀 말고. 응? 지키지도 못할 거. 어떻게 지켜? 시간표 단위별로 어떻게 그걸 짜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일단 미스테리하지 않나? 어? 되게 웃긴다니까? 무슨 뭐 미래에 대한 예언사인가 봐. 매 시간대별로 뭘 할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짜 그거를? 희한해. 짰어요? 잘했어. 짠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계획표 자체에 관심이 없나? 아예 안 짰어요 계획표? 그럼 더 좋고. 그럼 오늘부터 그거를 딱 짜세요. 뭘 짜라고? 지안아 뭘 짜라고?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딱 2개만. 그리고 자세도 항상 중요해. 앉는 자세도. 정자세로 앉아야 돼요. 왜냐면 다리를 꼬고 앉거나 삐딱한 자세로 앉으면 물론 너네는 경험이 없으니까 1시간 이상 집중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1시간 이상 집중을 하려면 무조건 정자세로 앉아 있어야지만 집중이 돼요. 안 그런 이상 절대로 집중할 수가 없어. 몸이 아파가지고. 에?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항상 정자세로 앉아야 돼. 딱 의자랑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다리 빼지 말고. 집중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3시간 동안 못 앉아 있는 거야. 항상 자꾸 꼼지락꼼지락 거려야 되고. 설마 ADHD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해해 줄게. 없어요 ADHD? 오케이 그럼 됐어. 그럼 전부 다 이제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바른 자세로 쏟대. 이 수업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그 습관이란 말이에요. 평상시 자기가 혼자 공부할 때도 도서관에 가서도 뭘 할 때도 항상 정자세로 앉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쉴 때 자세를 좀 풀고. 오케이? 이 2가지를 잘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몇 번 하고 있었니 방금? arise랑 arouse 얘기했나? 28번 위에 deny 얘기했지 방금. 오케이. 자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이 deny라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 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의미가 일단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가 모의고사 같은 데 많이 나와. 일단 첫 번째로 deny는 자동사로 안 쓰이죠. 얘는 타동사로밖에 안 쓰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deny 뜻이 뭐예요? 부인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 류의 뜻이죠. 그렇죠? 그건 정해져 있어. 어떤 경우냐? 목적어가 뒤에 나오든지 아니면 대절이 나오는 경우. 목적어가 나오든지 대절이 나왔을 때 deny의 뜻이 부인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은 deny의 2번째 뜻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 목적어 1이 나오고
연달아서 목적어 to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알겠니? 다시 목적어가 어떻게 나온다고? 두 가지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있어. 연달아. 그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 앞쪽에 나와 있는 목적어 1은 에게의 뜻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목적어 to는 을을의 뜻으로 처리하셔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뜻이 뭐가 돼야 되냐? 목적어 1에게서 목적어 to를 빼앗다 이 뜻이 돼. 알겠죠? 그죠? 다시 deny 목적어 1, 2가 연달아 나오면 뜻이 뭐다? 목적어 1에게서 목적어 to를 빼앗다. 그래서 단순하게 부인하다, 부정하다는 뜻은 목적어 한 개밖에 없었을 때야. 알겠지? 두 가지가 연달아 나오면 빼앗다의 뜻으로 처리가 되네. 그럼 이 문장 보세요. 얘도 지금 deny를 써놨는데 뒷부분 바로 봐. 이렇게 써놨어. consumers the freedom. 보여? 뭐가 보여야 돼? consumers가 뭐야? 목적어 1. the freedom이 뭐가 돼야 돼? 목적어 2. 그러면은 소비자를 부인해라. 이래버리면 안 되겠지. 어떻게 해석해야겠어? 소비자에게서 자유를 빼앗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잘 정리를 해놔. 그 다음 바로 28번 넘어가서 얘도 중요하지. 자, 일단 정답은 have been judged의 형용편처. 어디에? to be의 형용편처. to be. 자, 기억을 잘 되새겨봐. 아까 배웠던 거. 질문. A를 B라고 여기다 두 가지 동사가 가능하겠죠. 첫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refer to ASB. 둘째는 아까 1교시에 배웠던 take ASB.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기말고사 전에 많이 배웠지만 요런 류의 동사들, 즉 take를 쓴 다음에 목적어 한 가지를 쓰고 as를 쓴 다음에 bo를 쓴다라고 했잖아. 그치? 요 as를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웠죠. as를 뭐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to be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얘도 똑같은 거예요. have been judged to be. judge A to be B였던 거거든. 그러면 이때 have been judged to be를 어떻게 해석하면 망하는 거예요? 판단되었다, 뭐뭐가 되기 위해 이래버리면 망하겠지. 그래서 to 부정사 할 때 to be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지금. 이때 to be는 그냥 뭐라고 생각해야 돼? as의 뜻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뭐로 판단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잘 정리해 놓으세요. to be가 as가 될 수 있다. 자, 됐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딱히 뭐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러두는 거 풀어보시죠. 31번, 32번, 33번, 3개만 풀어볼까요? 소리 35번도 4개 풀어보세요. 시작. 자, 마무리해 보시고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오케이, 됐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1번부터. 31번은 어렵지 않았지. 단어 뜻부터. 바로 위에 줄에 the right of autonomy 할 때 autonomy 뜻이 뭐예요? 자치권 이런 뜻이에요. 자주권 할 때 그 자주 있지, 그치? 그 자주나 자치, 이게 autonomy의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31번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rational decision making이 주어지. is가 비동사고 기억나니? 비동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보어. 오케이? 보어로 쓰이는 게 뭐였어? 명사, 형용사. 됐니? 자, 그러면 is 뒤에 지금 명사, 형용사가 있어요? 있죠? valuable이네요. 완전한 문장 되겠네. 정답은 그래서 that. 32번에다 형용편처 놓으십니다. to the extent that 이걸 형용편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노트에다가 적어. 이게 시리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외워주는 게 필요해. 첫째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to the
extent를 써주고 대실 쓰는 건데 뜻부터 적으세요. 어떠한 정도까지 이 뜻이야. 어떠한 정도까지.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유명한 표현인데 첫째로 일단 extent라는 말을 바꿔 쓸 수 있어요. 이 extent를 바꿔 쓸 수 있는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degree라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o the extent that 대신에 to the degree that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that를 우리가 또 바꿔 쓸 수 있어요. that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that 대신에 우리가 where를 쓰는 게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that 대신에 in which를 쓰는 게 가능합니다.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겠어? 6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6가지는 뜻이 뭐다? 어떠한 정도까지. 하나로 외워놓으세요. 어떠한 정도까지. 그 다음에 32번에서는 지금 exempt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얘도 노트에다가 적어놓을래. to the exempt of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면 아까 전에 배웠던 to the except 이거랑 비슷한 뜻이 돼서 뭐뭐를 변제하여 이런 뜻이야. 변제하고. 변제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상, 뭐라 표현해야 되지? 변제한다라는 걸? 제외하고 쉽게 얘기해서 to the exempt of 됐나요? 네, 그래서 to the extent that, to the exempt of까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33번으로 갑니다. 얘는 뭐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be allowed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뭐 써주면 되겠어? to 부정사로 to make 써주시면 끝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은 우리가 풀려면은 해석을 좀 써야 되는데 당연히 be likely의 to순 뜻 아시죠, 그렇죠? be likely to 뭐뭐 하기 쉽다, 뭐뭐이기 쉽다,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류의 뜻입니다. 혹시 몰랐으면 빨리 적으시고. 자,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 문장을 내가 좀 해석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좀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현가편 쳐보세요. on reflection 두 번째 줄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죠. on reflection 현가편 쳐보시고 생각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on reflection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그 줄 제일 끝으로 가가지고 보이니? are entitled to 여기 하나죠, 그렇죠? 뭐뭐 할 권리가 있다. are entitled to 뭐뭐 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한 줄 내려가서 just because 생각한 별표. 이거는 좀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단지 뭐뭐이기 때문에 말고 단지 뭐뭐라는 이유로. just because 단지 뭐뭐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현가편 세모 쳐볼래요. We believe they are 라고 할 때 We believe 세모 쳐보세요.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네. We believe 뭐라고 처리할 수 있을까? 삽입절로 처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삽입절 적어보시고.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내가 표현을 정리해드렸으니까 제일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어야 돼. 다 외워야 된다. 내가 지금 필기해 준 것들. 네, 정리 빨리 하시고요. But I hope부터 내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됐니? 보세요. 갑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한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뭐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선택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나는 희망한다. 까지 됐어요. 단지 어떤 이유로 우리가 믿기에 삽입절 우리가 믿기에 그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멍청하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끼어들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나는 희망한다. 오케이? 그럼 제일 마지막 문장에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 likely 써줄 수 있겠네. 됐나요? 제일 마지막 문장 조금 어렵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제일 마지막 문장 But I hope부터 시작.
자, 됐습니까? 한 문제만 더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서 36번 체크해 보시고 38번 42번 세 개 풀어보시죠. 시작. 자, 마무리해 보시고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오케이, 같이 한번 보죠. 36번은 어렵지 않지. 자, 일단 딱 보니까 뒤에 지금 주어가 없네, 그치?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정답은 두 개가 다 되지. 선행사까지 따져야 되겠네. 자, 선행사를 보니까 organizational culture 선행사 될 수 있죠, 그렇죠? 정답은 누구 쓰면 되겠어? that 쓰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8번으로 갑니다. 어렵지 않죠, 얘도. 바로 뒷부분에 for 전치사 나와 있으니까 목적어 될 수 없어 수동으로 be documented가 될 건데 바로 위에 줄에 형광펜쳐 worthy of recognition 형광펜쳐 봐. 그다음에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줄 아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worthy예요. 그 다음에 얘랑 우리가 비교할 거는 worth야. 그래서 worthy랑 worth 두 가지를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worthy는 worth에다가 y 붙인 거 아니니, 그치? 이렇게 y를 붙이게 되면은 반드시 뒤에다가 우리가 전치사를 좀 써줘야 돼. 요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worthy of라고 썼을 때 우리가 많이 같이 쓰는 게 뭐냐면 목적어를 쓰든지 아니면 투부정사를 많이 씁니다. 목적어나 투부정사. 그러니까 worth를 쓸 때는 우리가 누구를 많이 쓰냐면 투부정사를 못 써요. worth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를 쓸 수가 없고 뒤에다가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목적어를 쓰든지 동사 ing를 씁니다. 재미나죠, 그렇죠? worthy는 ing를 안 쓰고 투부정사를 쓰고 worth는 투부정사를 안 쓰고 ing를 쓰고 둘 다 뜻은 뭐예요?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써놨어요? worthy of recognition 이래놨잖아, 그치? 그럼 그대로 뜻이 뭐겠어요? 인식할 가치가 있는. 여러분 되겠지? 오케이? 다음 넘어가자. 40번 됐고요. 42번이죠. 42번. 자, 42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데 잘 봐. Thus it is important to deliver. 현가편체 deliver.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deliver는 지금 세트로 이루고 있는 말이 누구죠? to죠. 오케이? to에다가 현가편.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deliver A to B야. 그럼 뜻이 뭐겠니? A를 B에게 전달하다, 주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럼 아까 배웠네. A를 B에게 주다, 전달하다 누구 있었죠? attribute. 오케이? attribute A to B나 deliver A to B나 같은 뜻이지. 그럼 혹시 이것도 기억나나? 지난주에 배웠던 말 중에 유발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유발하라리만 나 이런 얘기 했었잖아. 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유발하라리 이런 이상한 개그 하지 않았나 내가? 분명히 했을 텐데 유발하다 하면서 유발하라리 누구지 아냐고? 했어, 미친놈아. 그 사피엔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유발하다를 얘기했는데 내가 유발하라리를 얘기 안 했다고? 오케이, 그럼 뭐예요? 유발하다는 뭐야? induce 아니야, induce. induce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 induce A
on, up은 be 뭐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그거 시험 볼 거니까 잘 공부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deliver A to B 구조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형광펜 쳐놓으세요. for the sake of 형광펜.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뭐뭐를 위하여 이 뜻입니다. for the sake of 뭐뭐를 위하여. 자, 그럼 우리가 42번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thought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중요하다. 전달하는 게 뭐를 누구에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인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대. 바꿔 얘기한다면 인정을 전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냐? 인정해 준다라는 소리겠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된대요.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된대요? 콜 오브 듀티가 뭐예요? 총 쏘는 게임이 아니라 이 뭐겠어요? 의무죠, 의무, 책임. 응? 의무나 책임을 뛰어넘어 버린 사람. 야, 의무나 책임을 뛰어넘었다는 게 뭔 소리니? 자기가 해야 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막 많이 했다라는 거지. 오케이? 뭐를 위해서? For the sake of their team. 자신네들의 팀에 위해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해낸 사람들에 대해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전화번호에서 누구 쓰시면 되겠어요? recognition 써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우리가 어법이랑 어휘는 쭉 다 정리를 했는데 작가 선생님이 시간은 뭐 3분 드릴까요?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문제 나갔던 거 쭉 다시 한번 보시죠. 폐렴이 영어로 뭐였지? 퓨너미아였나? 기억이 안 나네. 뭐죠? 퓨너미아인가? 맞는 것 같아, 퓨너미아. 혹시 성주가 폐렴인 거 뭐지? 놓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외워야 된다, 필기한 거는. 안 그러면 소용이 없어. 자, 정리됐을까요? 어느 정도? 네, 다 넘겨가지고 860번부터 한번 보죠. 860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날 나갔던 게 접속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좀 연장선으로 우리가 좀 볼 건데 딱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같이 한번 좀 빨리빨리 보죠. 60번부터 볼 건데 선생님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미리 좀 체크해 놓으세요. 됐니? 60번 보세요. Time pressure leads to frustration. And when we are frustrated or experience other negative emotions,
Our thinking becomes narrower and less creative. 어렵지 않죠? 현가펜 밑줄 리스트만 현가펜 쳐보시고. 자, 얘를 이제 같은 단어로 바꾸세요라고 한다면 아까 배웠던 contribute to랑 같은 뜻입니다. 오케이? lead to는 뜻이 뭐냐? 초래하다 이 뜻이. 됐니? 자, 그럼 우리가 60번은 바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시간에 대한 압박이 절망감을 초래한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했거나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의 생각은 사고는 협소해지고 창의성이 떨어지게 된다. 어렵지 않죠? 다음 넘어갑니다. 61번 계속 볼게요. Even while we are asleep, the body needs energy to fuel a multitude of complex functions required to keep us alive. 두 가지인데요. 첫째 현가펜 쳐보시죠. fuel, 현가펜 쳐보시고요. 당연히 fuel의 뜻은 연료를 제공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F로 시작하는 연료를 제공하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죠? feed가 있죠. feed를 쓰고 목적어를 써주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내가 강조를 드렸지만 목적어에게 영양소를 제공하다 이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feed를 쓴 다음에 전치사를 하나를 띡 써가지고 feed on 목적어 요래 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목적어의 뜻이 바뀌지 을의 뜻으로 바뀌어. 그래서 목적어를 먹어버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구분을 잘해야 돼. on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요. 영양소를 제공하다 먹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리하셔야 되는 게 이거야. 현가펜처 A multitude of 세 개 단어가 한 세트야. 뜻은 뭐냐? 다양한. 그 다음에 바로 아래줄에 required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답변할 수 있겠니? 이때 required는 과거 동사야, 과거 분사야? 분사지. 오케이? 그럼 뜻이 뭐겠어? 필요한. 됐죠? 필요한.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현가펜 꺼내셔가지고 예만 현가펜 쳐보십니다. even while 예만 현가펜 쳐보시고요. 이 접속사에 대한 얘기죠. 그대로 뜻은 뭐예요? 비록 뭐뭐 동안에도 심지어 뭐뭐 동안에 이러면 되겠네. even while 심지어 뭐뭐 동안에. 자, 바로 해석해 봅니다. 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신체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 할? 다양한 복잡한 기능의 영양소를 제공할. 됐죠? 어떤 영양소? 우리를 살아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복잡한 기능의 영양소를 제공하기 위한. 됐죠? 다음 62번 갑니다. While most fruits and vegetables have a dramatically different nutritional value depending on the form in which we eat them, the tomato retains its health benefits in any form. 보였어요? 익숙한 단어. 누구? retain. 오케이? 현가펜 쳐보세요. retain. 뜻이 뭐라 그랬니? 보유하다.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었죠. dramatically 하면 뜻이 뭐예요? dramatically. 극적으로, 상당히 뭐 이런 뜻이죠. dramatically, 극적으로, 상당히. 얘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60번 바로 해석해 볼게. 갑니다. 비록 대부분의 야채와 채소들은 상당히 다양한 영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됐어요? 뭐에 따라? 우리가 그것들을 먹는 in which we eat them 해석한 거야. 우리가 그것들을 먹는 형태에 따라 데쳐 먹든지 썰어 먹든지 구워 먹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토마토는 보유한다. 자신의 건강적인 이점을 어떤 형태에서든. 오케이? 네, 다음 넘어가서 63번. It is quite clear that without microbes, life on earth could not exist. While people tend to consider microbial activities only in terms of their primary effect on themselves and their commercial enterprises. 좀 어려웠나?
단어부터 몇 가지 볼까? 마이크로브는 아시죠? 미생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요거 in terms of 배웠지? 뭐 배웠어? 텀의 뜻 네 가지. 기억나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배웠는데 기간, 용어, 조건, 관계. terms의 뜻은 뭐라 그랬니? 관계. 그래서 in terms of부터 적으세요. 어떠한 측면에서. 외우세요. 외워야지 돼. 그 다음에 primary effect 하면은 주된 효과, 주된 영향.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3번은 다음 한 가지만 더. commercial enterprise 같은 경우는 상업적 가치 이렇게 처리하죠. commercial enterprise 상업적 가치. 되니? 자, 그럼 우리가 63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갑니다. 꽤나 명확하다. 지구상에 미생물이 없다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비록 뭐지만 사람들이 미생물의 활동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로지 어떤 측면에서만 미생물의 사람들에 대한 주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상업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미생물이 없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인간은 어떻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미생물을. 우리 인간한테 끼치는 주된 영향,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와인으로 먹는 것처럼 미생물의 어떤 발효 그런 어떤 영향 두 가지 측면으로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만 미생물의 역할은 뭐다?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역할이라는 거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마무리하죠. 64번부터 보죠. 오늘은 73번까지 나갈 겁니다. 64번 보세요. By keeping less merchandise on hand, a strategy well suited to today's interconnected marketplace, retailers avoid having to cut prices in case it doesn't sell. 64번부터 우리가 정리하는 접속사가 in case거든. 이거 현가펜 쳐놓으세요. 두 번째 색깔이 있으면은 in case에다 현가펜 쳐놓고 in case가 뜻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밑에 여백에다가 적으세요. 64번 밑에다가 in case 적어보시고 첫 번째 뜻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이런 뜻이 있고 대비하여도 적어라. 어떠어떠한 경우에 대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 있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이 첫 번째 현관펜이 있으면은 제일 첫 줄에 keep에다가 현관펜 쳐보시고 on hand에다가 현관펜 쳐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인 구조가 keep something on hand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something을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 자, 그 다음에 64번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이게 동격의 구문이었잖아, 지금. 보였니, 이거? 첫 줄에 지금 보게 되면 on hand 뒤에 콤마 보이죠, 그쵸? 이 콤마에다 세모 쳐봐. 이게 지금 동격인데 누구랑 누가 기본적으로 동격이 돼야 되냐? Keeping less merchandise on hand 이거 있지? 이거랑 strategy가 동격이야. 오케이? Keeping less merchandise on hand와 strategy 요 두 개가 동격이야. 됐니? 단어 뜻만 내가 말씀드리면 retailer 하면 뜻이 뭐야? 소매상인 이 뜻이죠, 그렇죠? retailer 소매상인. 자, 그래서 우리가 64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갑니다. 64번 보세요. 더 적은 상품을 다룸으로써 됐어요? 그런데 상품을 적게 다룬다라는 것 이게 동격이지. 상품을 적게 다룬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략이야. 어떤 전략? 오늘날에 다 연결되어 있는 시장에 적합한 전략인 상품을 적게 다룸으로써 소매상인들은
가격을 깎아야 되는 걸 피할 수 있다. 금민아, 다음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알겠죠? 미리 자고 오세요.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판매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이나 수요, 이 양이 바로바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많이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값 할인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가 되는지 바로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다 인터커넥티드가 돼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시기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만들고 또 필요하면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지. 오케이? 네, 다음 넘어가죠. 65번. It is helpful to keep the phone numbers of your destinations with you. In case you get lost and need to call for directions. 바로 될 것 같은데 in case만 연관펜. 그대로 뜻이 뭐냐? 어떠한 경우를 대비하여. 그 다음에 call for 하면은 요청하다 이 뜻이죠. 바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65번 해석해 볼게요. 갑니다. 도움이 된다. 목적지의 전화번호를 당신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길을 잃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방향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끝. 다음 넘어가서 66번. If you take a closer look at your life, you may be able to find your life purpose. It could be as simple as raising a family, being a good friend, or emotionally encouraging others. If your life purpose is not clear to you, it might be visible to others. 이것도 바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바로 해석해볼까? 갑니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삶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당신은 삶의 목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삶의 목표는 간단한 것일 수 있죠. 많이 배웠죠? as, 형용사 as 보여요? 오케이? 첫 번째 as는 뜻이 뭐라고? 없다 그랬고, 두 번째 as는 뜻이 뭐예요? 뭐뭐처럼. 표시해 보세요. as simple as 할 때 as 첫 번째 거 지워버리고, 두 번째 as는 뜻이 뭐다? 뭐뭐처럼. 그러면은 삶의 목표라는 것이 간단할 수 있다. 뭐처럼? 가족을 부양하는 것처럼. 아니면 또 뭐처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처럼.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거, 이런 것처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죠. 만약에 당신의 삶의 목표가 당신에게 명확하지 않다면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일 수도 있겠지. 됐네? 그럼 뭐 하면 돼요? 삶의 목표가 안 보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충고를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죠. 67번. Police have removed litter baskets and benches from around the conference site in case any trouble should arise during the summit conference. 형광펜 별표 쳐놓으십니다. In case 형광펜 쳐보시고, 그 다음에 should arise 할 때 should 형광펜 쳐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노트에다가 좀 따로 적어. 밑에다가 적어도 뭐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in case를 쓰고, 방금 전에 배웠던 in case 두 가지가 뭐였어요? 어떠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 두 가지였지, 그치? 근데 in case가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냐면 주어를 쓴 다음에 should를 쓰고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이때 in case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로 바꿔도 상관이 없냐면 if로 바꿔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if를 쓰거나 in case를 쓰거나 요 두 가지 경우의 접속사가 누구랑 같이 쓰인다? should랑 같이 쓰이는 거예요. should. 그래 버리게 되면은 이 should의 뜻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혹시라도의 뜻이 돼야 돼요. 혹시라도. 반드시 외워야 돼. 다시. if나 in case와 should가 같이 쓰면 뜻이 뭐다? 혹시라도의 뜻이 돼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뭐뭐 하는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67번은 바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단어 뜻 한 가지만 제일 끝머리에 Summit Conference라는 게 정상회담이란 뜻이에요. Summit Conference 정상회담. arise 기억나니? arise 뜻이 뭐였어? 발생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치? 바로 해석해 볼게요. 갑니다. 첫 줄에 litter의 뜻을 모를 수 있는데 litter 하면은 쓰레기라는 뜻이. litter basket이 이제 쓰레기통이죠. 자, 그러면 67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경찰이 제거했다 쓰레기통과 벤치를 어디 주변에? 정상회담을 하는 장소 주변에. 됐니? 어떤 경우를 대비하여?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언제 동안에? 정상회담 동안에. 끝. 다음 넘어가서 68번. 계속 봅니다. A conversational clash can occur when Americans are speaking from other cultures. 간단하죠? 바로 해석할게요. 의사소통의 문제가 clash 해석한 거야.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언제? 미국인들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말할 때. 끝. 68번 되고 69번. American cultures values small talk, while most Asians value silence, which might lead them to believe that Americans talk too much. 됐나요? 단어 한 가지만. 현가펜쳐. lead 현가펜 치시고. 자, 아까 전에 배웠던 lead는 뭐였어요? lead to. 같은 말 뭐라 그랬어요? contribute to. 기억나죠? 그렇죠? 뜻은 뭐였어요? 초래하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던 말이 이거죠.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영어로 뭐였어요?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기억나세요? 같은 말이 뭐야? lead 목적어 to 부정사. 오케이? 그래서 lead 목적어 to 부정사나 cause 목적어 to 부정사나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장에서는 value라는 말이 동사로 쓰여가지고 가치 있게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value 자체가 동사로 쓰이고 있어. 자, 그럼 우리가 69번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갑니다. 미국의 문화는 잡담이야. small talk가. 미국의 문화는 잡담을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런 반면에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은 침묵을 가치 있게 여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믿도록 만든다. 뭐라고? 미국인들이 말이 너무 많다고.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70번. Although the American is not comfortable with the long periods of silence in the conversation, the Asian will take time to answer. 현가편 밑줄. take time to. 현가편 밑줄. 이 표현도 외우세요. 밑에다가 적습니다. take, 시간, to 부정사. 그대로 뜻이 뭐냐? to 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갑니다. 비록 미국인들은 편안해하지 않지만 뭐에? 대화 속에서 장기간의 침묵에 아시아 사람들은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끝났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71번. These can carry over into the classroom as the English learner from other cultures may be slower to answer for a multitude of reasons, such as processing the questions, thinking of how to translate, or cultural conversational style. 단어 뜻만 몇 가지 알면 될 것 같은데 첫 줄에 현가편 밑줄, carry over into 현가편 밑줄. 혹시 아까 기억나세요? 적용되다라는 단어 하나 배웠었는데 뭐였지? 오늘 배웠는데 hold. 그렇죠? carry over into도 hold in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적용되다. 그 다음에 첫 줄에 as 나와 있죠. 그렇죠? as 현가편 접으시고 이때 as는 왜냐하면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배웠죠. 지난주에 배웠던 말인데 process라는 말은 뜻이 뭐였어요? 명사 뜻은 과정. 그렇죠? 동사 뜻은 뭐였어요? 정보를 처리하다.
그럼 processing이라는 말은 동명사잖아, 그치? 동사 뜻의 명사화겠지, 그치? 그럼 processing의 뜻은 뭐겠어? 정보 처리. 됐니요? 자, 그럼 우리가 71번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바로 갑니다. 첫 줄부터 보세요. 이것은 적용될 수 있다, 교실에서도. 왜냐하면 다른 문화권의 영어 학습자들은 느릴 수 있지. 뭐 하는 게? 수만 가지의 이유로 답변하는데 느릴 수 있어. 예컨대 질문을 이해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대화의 방식 이런 수만 가지 이유 때문에 답변하는 게 좀 느릴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72번. It is imperative that the teacher teaching students from Asian cultures allow more wait time and appear to be comfortable doing so. 좀 어려운 단어 한 가지 있죠. 한가펜 쳐놓으세요. It is imperative that. 그 다음에 70번 밑에다가 적으세요. imperative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원래 이제 imperative의 형용사 뜻은 명령의 이 뜻이에요. 명령문 있죠, 명령문. 그때 이제 우리가 imperative라는 말을 쓰거든.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은 이렇게 활용을 해. 지금처럼 it를 쓰고 is를 쓰고 imperative라고 쓴 다음에 대절을 써. 됐니?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를 쓸 건데 여기 특징이 한 가지 있어. 뭐냐면 주어를 쓰고 그냥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should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야 돼. 근데 재미난 게 뭐냐? should를 뭐 해버릴 수가 있어? 생략시킬 수가 있어. 응? 그러면 뜻이 뭐가 되냐? 주어가 동사 원형 해야만 한다 이 뜻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it is necessary that이랑 거의 같은 뜻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 문장 봐보세요 지금. 주어가 누구야? It is imperative that 뒤에 주어가 누구야? teacher지. 그치? teacher 주어 표시해. 질문, teacher 단순히 복순이. 단수지. 그럼 동사에 원래 뭐 붙어야 돼? s가 붙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allows, appears 이래야 되잖아. 근데 왜 s가 없어? should가 생략된 거예요. 동사 원형으로 쓴 거지. 오케이? 표시해 놓으세요. 자, 그럼 우리가 72번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해야 한다. 누가? 아시아 문화권에서부터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더 많은 기다리는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편안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오케이? 됐네. 다음 넘어가서 73번. 마지막 보세요. In case the differing attitudes towards silence in Western and Asian cultures should come into play, American teachers working with students from Asian cultures may need to display more patience. 자, 이 문장은 한번 해석을 써보세요. 밑에다가 시작. 이 문장만 해석을 써봐. 오늘 배웠던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해석을 써보세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됐어요? 괜찮아요? 그럼 보세요. 일단 우리가 73번에서 눈에 띄는 게 이게 있지. in case 영합편 쳐보세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세트가 지금 누구야? should come into play는 보이죠? should 영합편 쳐보세요. 그 다음에 단어 뜻 적으세요. come into play 하면은 작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면 되지 않았을까? 그치? 이렇게 해석이 되면 돼. 봐봐. 다양한 태도, 뭐를 향한? 침묵을 향한. 어디에서? 서양이나 아시아 문화권에서 침묵을 향한 다양한 태도가 혹시라도 작동하는 경우에.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양한 태도가 작동하는 경우에 이게 무슨 말이겠어? 풀어서 얘기하면은 다양한 태도가 있는 경우에 이런 뜻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 경우에 미국인 선생님들, 아시아 문화권에서부터 온 학생들과 공부를 하려는 미국인 선생님들은 뭐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인내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됐나요? 오케이.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문장 쭉 나간 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놓친 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